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은 뭐랄까 충격적인 예측을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바로 전 세계 식수의 3분의 1이 이게 마실 수 없게 변한다. 그러니까 자료 표현대로라면 쓰게 변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 자료들이 지구 담수 분포를 꽤 흥미롭게 분석하면서 그 소위 떨어지는 별 때문에 대규모 오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과연 어디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가? 이걸 추론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수자원 데이터하고 또 지정학적인 추측들,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잠재적인 발생 지역을 딱 집어내는지 그 논리 구조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량이 정말 너무 적던데요. 네, 정말 그렇죠. 지구 전체 물 중에서 고작 0.3%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표 담수라고 하니까요. 0.3% 정말 눈꼽만큼이네요. 네. 근데 그 작은 비율 안에서도요, 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무려 87%나 된다고 하죠. 87%요? 와, 그게 그렇게 많군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이 가설을 세우는 포인트가 바로 여긴데요. 만약에 식수 3분의 1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사건이 단 한 번에 터진다면, 이건 분명 주요 호수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럴듯하네요. 그 떨어진다는 별 하나로 짧은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뭔가 이렇게 거대한 단일 수원을 딱 공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군요. 맞아요.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스피해 같은 염호는 제외하고 아주 거대한 담소 시스템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을 후보로 보고 있나요? 자료에서 몇 군데 짚고 있던데요. 네, 수량이랑 또 영향을 받는 인구수,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크게 세 군데를 핵심 후보지로 꼽고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북미 5대호, 미국이랑 캐나다에 걸쳐 있는 건 잘 아실 테고, 여기는 3천만 명 이상이 식수로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3천만 명. 정말 큰 숫자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몽골에 걸쳐 있는 바이칼호랑 홉스골호. 이걸 합치면 사실 5대호보다 담수량 자체는 약간 더 많다고 하고요. 영향을 받는 인구는 대략 100만 명 이상 정도로 추산합니다. 바이카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또 규모가 엄청난데 아프리카 대호수들입니다. 빅토리아, 탕가니카, 말라위 같은 호수들이요. 여기는 무려 2억 명 이상의 식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2억 명이요? 와, 이건 뭐 차원이 다르네요, 정말. 아마존강 이야기도 잠깐 나오긴 하던데요. 비중이 크니까. 네, 아마존강이 전 세계 담수의 20%나 차지하니까 당연히 가능성으로 언급은 되죠. 근데 역시 주요 초점은 말씀드린 이 세 호수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보다는 호수가 단일 타겟으로 삼기에는 더 용이하다는 그런 판단이겠죠.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뭐 잠깐 언급은 되지만. 네, 그건 좀 낮게 보더라고요. 떨어지는 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한 지하수를 그것도 빠르게 오염시키겠냐는 거죠. 성경 구절에 셈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해도 물리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갑자기 지정학적인 관점이 확 들어오죠. 특정 지역이 왜 표적이 될 수 있는가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 상당히 상반된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와,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의 주장은 결국 이 재앙의 목표가 그냥 물 오염시키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에 따라서 표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표적이 초강대국, 아주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5대호가 될 거라는 분석이에요. 미국을 직접 타격한다고요? 이유가 뭐죠? 그 자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부러 물과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켜서 미국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흔드는 거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상당히 과감한 주장이네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자료에서 짐승정부라든지 바벨론 음녀 같은 표현으로 묘사되는 어떤 통제적인 글로벌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죠. 초강대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에요. 초강대국을 직접 타격해서 내부 붕괴를 노린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반대 시각도 있다면서요? 그건 어떤가요? 네.
두 번째 관점은 그게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해요. 왜죠? 아니, 세계 지배를 거의 코앞에 든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굳이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핵심 자원 기반, 그러니까 물이나 식량 생산 능력을 파괴하는 게 전략적으로 이득이냐는 거죠.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하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권력을 유지하려면 자원이 중요할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시각에서는 물과 식량이 곧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초강대국의 자원은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다고 봐요.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 인명피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이라면 예를 들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아프리카 대호수 같은 지역이죠. 거기를 타격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억 명 이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직접적인 자원 손실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외부의 위기를 이용해서 초강대국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의 계산인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 그런 분석인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에 따르면 결국 이 가상의 재앙 뒤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다고 보느냐, 이 해석에 따라서 미국의 5대5냐 아니면 아프리카 대호수냐 이렇게 예측되는 표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물 수통계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정학적 추측까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5대호 또는 아프리카 대호수라는 잠재적인 표적 지역까지 도달했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핵심은 이 분석이 보여주듯이 물이라는 이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 세계 권력 역학과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 이 자료들의 추론처럼 그런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배후의 이유, 즉 동기가 무엇으로 추정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곳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좀 섬뜩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그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자원의 취약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갈등 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죠. 이 자료들이 제시했던 두 가지 상반된 지정학적 동기 있잖아요. 하나는 초강대국을 직접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였고 다른 하나는 초강대국의 자원은 보존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자료들이 묘사하는 어떤 잠재적인 미래의 세계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당신께는 어떤 쪽의 추론 과정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